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이색 수목원, 사유원입니다. 사유원은 10만 평의 넓은 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한적한 자연을 느끼며 산책을 즐기기에 좋고 20m 높이의 전망 시설도 갖추고 있어 주변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하루 350명의 한정된 인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숲속을 혼자 거니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는 내내 감탄이 쏟아져 나왔던 사유원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원 입구를 통해 입장을 했고요. 지금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사유원 입구에서는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시고요. 개인용 마실 물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GPS가 내장되어 있는 이 방문증을 나누어 주십니다.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문객들의 위치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 길을 통해 소유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길을 통해 입장하기 전에 원래 체험문을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쪽이 주차장인 줄 알고 체험문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험문은 나중에 나갈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비나리길을 통해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나리길은 약간의 언덕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고 그냥 주변 경관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걷기 좋은 길입니다. 사유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유원은 원래 평범한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300년 수령의 모가나무가 일본으로 팔려나가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한 그 태창철강 유재성 회장님께서 사유원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현재 모습의 형태를 갖춘 개인 수목 정원으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국보인 금동미륵 보살반가 사유상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자연과 건축물을 통해 인생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서 사유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일단 사유원은 주말 입장료가 성인 기준 69,000원, 그리고 평일 기준 50,000원인데요. 비싼 입장료 때문에 올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저렴한 평일에 한번 방문해 보게 됐습니다. 일단 50,000원이라는 입장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초입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4시간 코스로 구성된 길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소대와 소요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시설물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야자 매트도 푹신하게 깔려 있어서 걸을 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일단 이 사유원은 하루 350명만 방문 가능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적하게 걷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소유원을 나타내는 이쪽 안내판이 나타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소유원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원은 알바로 시자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한국전쟁의 격전지였던 만큼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설계 구조가 인상적인 장소이고요.
한쪽에는 독특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원을 가볍게 둘러봤는데요.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독특한 설계 구조가 상당히 이색적인 장소이고요. 이곳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한번 걸어보시면서 시설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소일 듯 합니다. 일단 수목원답게 걷는 길 모든 코스가 멋진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산책을 즐길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유원을 먼저 살펴봤고요. 소유원 옆에 위치한 담임길을 따라 내려오면 앞에 전망대인 소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인 소대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멋지게 잘 꾸며져 있고요. 이 소대는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구성된 20.5m의 전망대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위치한 계단을 따라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 전망대에서 주변 경치를 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5m의) 높이이기 때문에 주변 조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안개가 좀 제법 심한 날이어서 시야가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날씨 화창한 날에 방문하시면 정말 멋진 경치를 이곳에서 감상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원 내부의 조망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이색적인 전망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나가기 전에 꼭 한번 다시 올라와서 맑게 개인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풍설기 천년인데요. 이곳은 108그루의 모가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나무 등지로 밀 반출되려던 모가나무들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사랑과 정성을 통해 모가나무들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모가나무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을 만한 넓은 부지에 모가나무들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색적인 광경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4월에 방문하신다면 예쁘게 꽃이 핀 모가나무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와, 여기는 직접 와보시지 않으면 이 자연의 경관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색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부지도 상당히 넓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풍설기 천년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주변 경관을 감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기에도 괜찮은 장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암인데요. 이곳은 작은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방문객들 외에는
안쪽으로 입장이 금지되어 있어서 내부 관람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문을 통해 내부로 이동하는 것 같고요. 상당히 독특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에 평상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주변 조망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서 보는 경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웬만한 전망대 같이 높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내부로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쪽 위에서 보는 경치도 상당히 이색적이니까 꼭 한번 들리시면 좋은 장소입니다. 현암을 둘러보고 별유 동천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 별유 동천은 설립자가 수집한 200년 넘은 배롱나무들을 이곳에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는 붉은 꽃들이 피어나면서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별유천지 무릉도원의 이름을 따서 별유동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 역시 널찍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옆에 벤치에 앉아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여름철 방문하신다면 보다 아름다운 모습의 배롱나무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가 워낙 넓어서 아직 볼거리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상당히 넓은 장소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방문하셔야 될 듯 하고요. 여기는 별도 음식물이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 점 참고하셔서 일정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팔공청양대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표식판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입구에서 제공되는 약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길을 찾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길을 따라 팔공청양대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가지 않은 자리에 팔공청양대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팔공청양대는 일종의 전망대라고 합니다. 앞서 들렀던 모가나무 계곡을 내려다보고 별유동천을 바라보며 멀리 팔공산의 모습까지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약간의 언덕을 통해 올라왔었던 내부 사유원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자리입니다. 저는 최대한 내부 곳곳을 둘러보기 위해 이정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굳이 이정표를 따라 이동하지 않고 그냥 곳곳을 차분히 둘러본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산책을 즐기시며 이 사유원 내부를 감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곳은 한유시경이란 곳입니다. 지금까지 리기다 소나무 숲길을 걸었다면 여기는 느티나무 숲길을 통해서 조금 더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름의 느낌이 물씬 피어나는 숲길을 걸었다면 이곳은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한 장소에서 두 가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이고요. 이 느티나무 숲길 바로 아래쪽에는 사담이라고 불리는 물의 정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덕길을 조금만 내려오면 물의 정원 사담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깊은 계곡의 풍치와 연못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연못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몽몽미방이라는 레스토랑으로 별도 예약을 하신 분들은 주변 경치를 즐기며 코스 요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담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솔향기와 물소리가 함께하는 풍류 공간, 한국식 정원인 유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원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이 유원은 소나무와 돌 콜렉션을 계곡에 모아 한국식 정원으로 꾸민 공간입니다. 멋지게 자란 소나무들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앙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이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한국식 정원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 정원으로 멋지게 꾸며진 유원을 확인했고요. 이제 내심 낙원과 가가 빈빈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내심 낙원은 사유원 설립자의 장인 김익진, 그리고 그와 우정을 나누었던 찰스 메우스 신부를 함께 기리기 위한 경당이라고 합니다. 내부 구조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물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했던 내심 낙원은 경당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었고요. 이제 가가빈빈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가가빈빈은 사유원 내부의 카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사유원 내부를 둘러보시다가 들리셔서 커피 한잔 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가가빈빈은 사유원에서도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풍광을 즐기며 쉬어가기 좋은 장소인데요. 1층 창가 앞에 앉아 휴식을 취하셔도 좋고, 선선한 가을 날씨에는 2층인 외부 공간을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카페 바로 앞에는 족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직접 발을 담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카페 옆쪽에 자리하고 있는 명정으로 이동합니다. 사유원 내부에는 독특한 건축미를 뽐내고 있는 시설물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명정 역시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명정은 현생과 내생이 교차하는 곳으로 물이 흐르는 망각의 바다와 붉은 피안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색적인 장소입니다. 사유원은 그 특유의 분위기답게 물탱크마저 모습이 독특한데요. 물탱크에 콘크리트를 입혀 별을 보는 재단으로 만들었고 계단을 통해 직접 올라가 볼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이곳에서 보는 경치도 꽤나 좋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못에 자리하고 있는 와사라는 이름의 독특한 건축 구조가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배가 되고, 전망대 중 하나인 금호유연대 역시 금호산의 깊은 정치를 더하고 있어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유원의 주요 장소들을 둘러봤는데요. 사유원 내부의 모든 곳들이 한 폭의 그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이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고, 이만한 경치를 또 어느 곳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 천천히 둘러보는데 약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걷는 곳 모든 구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하나같이 명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유원은 하루 최대 350명만 방문이 가능하니 네이버 또는 사유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전 미리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드넓은 숲속을 마치 혼자 걷는 것 같은 기분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날씨 맑은 하늘 아래 이색 여행 코스로 한번 다녀오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